네, 안녕하십니까. 보는 순간 수익 파티,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방송, 주식 퍼팅 팁입니다. 오늘은, Q&A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Q&A. 종목 Q&A 시간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카톡방 링크 설문조사 하시면서 많이 질문들 해주셨는데, 좀 나눠가지고 좀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이제 닉네임을 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송자로 시작되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특정 종목보다는 장투에는 뭐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삼성, LG화학, S&P 500 등 이렇게 있는데요. 뭐 지수를 물어보신 건지 특정 종목이라면 이제 그 종목 지수와 종목의 비교 뭐 이거를 이제 물어보신 것 같기도 한데 일단은 뭐 장투 종목이라고 하면은 일단 실적에 기반한 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종목을 장투할 수 있겠고 또 장투라고 해서 이제 뭐 그냥 무조건 길게 끌고 가기보다 그만큼의 이제 가치를 크게 보는 것을 그런 종목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장기 투자하는 것이지 그냥 딱 길게 끌고 가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이 가능성, 이 전망을 너무나도 크게 본다거나 아니면 주가가 저가에 있다거나 이런 종목 제가 예를 들면 이제 현대제철 같은 게 있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서 그래서 한번 이제 뭐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천천히 움직이니까 초보자분들이 접근하기 더 쉽겠죠. 왜냐면은 2,000개 종목이 있다고 치면 지수가 올라갈 때도 떨어지는 종목이 있잖아요. 근데 다만 상승할 것이라는 이 뷰만 이제 보고 간다면 지수의 ETF나 이런 거에 좀 더 비중을 싣는 게 나을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미국장 S&P 500 물어보셨는데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상승 기조로 계속 가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까 장기 투자하시면 좋겠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좋은 상품이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설명해 드릴 텐데 S&P 관련된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장기 투자는 그런 관점이지 무작정 드립다 이제 막 갈 수 있는 뭐 오래 끌고 간다는 것은 아니다. 삼성이라고 하면 삼성에 대한 그 가치가 이제 뭐 10년, 20년 갈 것 같다. 5년 이상, 뭐 5년 뒤에 봤을 때는 정말 삼성이 더 성장이 있을 것 같고 지금도 좋지만 그때도 1등, 우리나라 1등 유지 그리고 여러 가지 가치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이 오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삼성전자를 들어가는 것이지 뭐 장투에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무조건. 하지만 좋은 기업을 같이 같이 경영한다라는 마인드로 가기에는 장투가 좋다. 왜냐면 포스코 추세 하락했을 때 주장창 가지고 있어봤자 뭐예요, 그렇죠? 네. 그 질문의 취지는 대충 어느 건지는 이해는 하겠는데 장투에는 뭐가 맞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주셔가지고 특정 종목이냐 뭐 지수냐 이걸 물어보신다면은 지수에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맞겠죠. ETF나 이런 것들. 또 어쨌든 만기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미국 쪽에 하시려면 미국 그 시장이 상장되어 있는 ETF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그다음 RF로 시작되는 시청자분께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 유비커스 홀딩스를 질문 주셨네요. 매수가가 34,124원인데요. 저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일단은 5G 흐름 따라서 주가 상승이 좀 부각을 받을 것 같고 그리고 회사 자체는 괜찮고요. 회사 자체 작은 회사가 아니죠. 그리고 수급도 좋습니다. 일단은 뭐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좀 상당하고요. 홀딩스라는 이름이 붙었기 때문에 이제 뭐 계열 회사들을 두고 있겠죠. 근데 뭐 넥사이트라는 제가 좀 찾아보니까 넥사이트라는 회사가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번 뭐 비상장 회사인데 이 지분 100%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유비커스 홀딩스에서. 근데
이 컴퓨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고, 뭐 산업용 컴퓨터, 뭐 마더보드, 뭐 이런 거를 공급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나 뭐 이런 뭐 화학촉멸기계 뭐 이런 회사에 좀 이런 곳에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라든지 뭐 이런 거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이제 뉴딜 정책 관련해 가지고 비대면 관련해서도 좀 수혜를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들고 있고요. 다만 이제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정보는 좀 부족합니다만은 상당히 이 회사에 대해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다. 그리고 유비커스 인베스트먼트라는 뭐 회사도 있죠. 그냥 투자 회사인데요. 여기에서도 여러 이제 뭐 영백 CM이라든가 뭐 이런 관련 회사에 투자를 한 그런 부분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관련된 회사들의 수혜도 좀 예상이 되는데, 일단 그것보다는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5G 유비커스 자회사 있죠. 유비커스의 성장에 따라서 또 같이 올라갈 수 있지만,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뭐 넥사이트라든가 뭐 또 투자 회사 유비커스 인베스트가 투자하는 회사에 따라 회사가 좀 더 이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또 가치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부각을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회사 자체가 뭐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가 좀 그 34,000 다소 이제 높은 감은 있죠. 유비코스 홀딩스. 뭐 따라잡으신 것 같지는 않은데 물타기 한번 하신 것 같긴 하고, 일단 뭐 따라잡으셨다 물타기 한번 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뭐 기다리시면은 올라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매매 방법에 좀 주의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제 뭐 귀찮게 뭐 종목 상담 같은 거 뭐 이런 Q&A 시간 안 가져도 되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또 본인이 마음이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 습관만 좀 수정을 하셨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뭐 나쁘진 않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기술적인 패턴을 보면은 뭐 단기적으로는 역별 상태이긴 한데요. 뭐 데드크로스가 나온 거죠. 근데 전체적인 내용에서는 나쁘진 않고, 일단은 반등 줄 수 있는 그런 캔들이 오늘 좀 나와줘서 시장에 따른 하락이 있었지만은 상승 탄력 좀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신모모님께서 신땡땡님께서 질문해 주신 이제 뭐 신신제약, 제가 알기로는 그 세종시 이전과 관련해서 관련주로 부각되면서 좀 한 단계 올라간 적이 있죠. 근데 이 부분에서 대량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꼭대기에서. 기본적으로 다 캔들 패턴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익혀두셨으면 좋겠는데, 석별형이죠. 석별형 보시면 상승 추세에서 여기 절반 이탈했고, 그렇죠? 갭이 있죠. 갭이 있죠. 석별형이죠. 석별형.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추세 나중에 갭에 대해서도 또 따로 배울 건데, 라이브 시간에 갭에 대해서도 따로 강의를 하게 될 텐데요. 이 소멸갭이라고 있어요. 소멸갭. 바닥에서 나오는 이 갭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갭이 있고, 이 추세 전환의 갭입니다. 근데 갭이 위에서 여기도 떴고 여기도 떴죠. 이 소멸갭이라고 하면 소멸갭. 이름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패턴에 힘을 익히시면 되는데, 글쎄요. 일단은 뭐 단기적으로 외국계 창고에서 좀 수급은 들어옵니다만은, 글쎄요. 신신제약 뭐 과거에 이제 코로나19 관련 회사는 뭐 미군 뭐 어떤 거에 좀 납품을 할 수 있는 걸 뚫었다 이 내용이 있으면서 좀 여기 부분에서는 올라갔었죠. 이 부분에서는. 근데 다시 한번 이제 세종시 관련된 내용으로 좀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뭐 누군가 이제 관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대량 거래량 터졌다. 일단 1차적으로 최대의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어느 정도 털고 나온 그런 그림으로 저는 인식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13,800원이에요. 13,800원. 아이고, 너무 높네요. 13,800원이 너무 높은데, 이건 팔 수가 없죠. 이 고점 매매가 이렇게 힘든 겁니다. 왜냐면,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반등 이만큼 주면 뭐예요? 상한가 두 방 맞아야 이제 뭐, 그나마 본전인데, 일단은 뭐 팔 수는 없습니다. 13,800원에 100 주면은 못 팔죠. 300주네요, 300주. 400만원이시라 그렇게, 뭐, 각자의 이제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지금 뭐, 그쵸, 매수할 때는 더 위에서 샀으니까 금액이 좀 더 있으시겠죠. 지금 금액이, 400만원어치 사시고, 이제 좀 손실이 좀 있으시겠죠. 야, 이거를 어떻게 좀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좀 크게 좀 물려 계신데, 글쎄요, 저는 뭐 지금 들어가신다고 해도 사실은 좀 지금 들어가면 고민해볼 만하죠. 그렇죠. 저한테 돌파고. 근데 그래도 이제 조금 더 지켜보면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기다릴 뿐. 왜냐면 여기 부분 때문에 이 패턴 때문에 또 거래량도 대량 거래가 터져버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들어가긴 좀 힘든데 만약에 뭐 고민을 하더라도 좀 기다렸다가 좀 재를 보겠죠. 추가적인 추이를 보겠죠. 근데 이거는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13,800원이면 너무 높고 손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뭐 가져가셔야죠. 뭐 가져가시고 매수가 오시면 빠져나오시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보제약 이것도 뭐 뻔하겠죠. 뭐 12,800원인데 역시나 고점에 따라잡기 시세 나올 때 따라잡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당연한 거죠. 종목에 대한 그 내용도 모르고 그냥 뭐 기본적인 그냥 뭐 최소한의 내용만 알고 가실 수가 있는데 그것만 해도 많이 아는 거고 이렇게 매매하셨으면 대부분은 그냥 시세 나오니까 이제 막 따라 들어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힘드니까 종목이 물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조금 답답하고 기다리더라도 저가 매수 하시는 게 낫고요. 계속해서 이런 매매 하실 거면 차라리 주식을 안 하시는 게 낫다. 이 말씀 정말 제가 좀 드립니다. 걱정이 돼서 12,800원이신데 일단 경보제약 같은 경우는 종근당이 종근당 계열 회사죠. 그래서 종근당 따라서 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가 원료의약품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종근당이 나파몬스타트 관련해가지고 뭐 치료제 관련해서 이제 뭐 하고 있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시장의 해석 때문에 이렇게 시세를 주는 것 같은데 뭐 단기적인 흐름만 좀 나오는 것 같고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까요? 좀 그게 좀 저도 의문입니다. 좀 힘들 것 같은데 주요한 내용은 없다. 예, 중요한 내용은 없고 뭐 이런 뭐 다발성 골수증 치료제 관련해서 특허권은 취득했다. 뭐 이런 내용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걸로 뭐 크게 올라가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12,800 이거 역시 올라오면 빠져나오셔야죠. 예, 올라오면 빠져나오셔야 되고 그 좀 종목을 회사 홈페이지라도 좀 들어가 가보시면서 어떻게 좀 하고 있는지 최선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계회사가 뭔지 이런 것들은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나서 매수하시는 거. 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대응점을 잡아드리기는 그냥 빠져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거는 할 수가 없죠. 이런 자리에서 요런 자리에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지만 지금 일단 뭐 종근당 그 연동돼 가지고 올라갔는데 반영된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좋은 회사라 해도
더 끌고 가기는 현 시점에서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신제약, 경보제약 둘 다 이제 매수가 근처로 빠져나올 수밖에 없고, 지금 손절을 하기에는 좀 힘들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 수도 없고, 예. 뉴지랩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파모 스타트 관련된 거죠. 그 바닥은 좀 다지고 있고, 제 공략 쪽이기도 합니다. 14,800원 들어가셨는데요. 제가 이거 14,800원 저도 이거 뭐 제 공략주이기도 합니다. 제가 들어갈 수 있었을 때가 14,250원대니까 뭐 14,250원으로 잡고 보시면, 일단 이거는 바닥을 좀 다진 것으로 좀 보여요. 나파모 이거는 왜 가능성이 있냐면, 크게 보면 당연히 올라갔지만 상승과 조정을 받으면, 기간 조정을 충분히 주면 바닥을 다지고 있잖아요. 주가 자체가 바닥이잖아요. 바닥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공략주로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는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바닥을 다졌기 때문에 손절가를 충분히 잡을 수가 있어요. 손절가를 충분히 잡을 수가 있다. 하지만 고점에 있으면요, 손절가 잡으려면은 만약에 여기서 잡았어요. 근데 올라갈 것 같아.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떨어질 것 같기도 해. 근데 올라갔기 때문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그랬죠. 골이 깊으면 산도 높은 겁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인데요. 어쨌든 그런 것만큼 버틸 수 있는 구간을 정말 많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힘든 거고요. 듣기 싫은 말일지라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뉴지랩은 괜찮아요. 왜냐면 바닥을 좀 다졌고, 바닥에서 거래량 들어오는 모습도 보여줬고, 이틀 전에 상승, 그리고 오늘도 받쳐주는 모습, 이런 바닥 다지는 모습을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2,000주 있으신데 14,800원에 사셨고, 이거는 제 공략주에 맞춰서 전략 맞춰가지고 목표가 18,000원 잡으시고 가셔도 충분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심하시고, 너무 이제 급격하게 매수하시게 되면은 100% 이제 실패하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도 경험에서 다 나와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꼭 주의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분땡님 말씀드렸지만 분땡님이라고 할게요. PI 첨단 소재 말씀하셨는데, PI 첨단 소재 어디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PI 첨단 소재 뭐 한국테크놀로지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일단 PI 첨단 소재 저는 이런 종목은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디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똑같이 이제 추격 매매를 했다 하면은 그냥 다행히 운 좋게 걸린 겁니다. 이 회사 자체는 좋아요. 일단 기업 내용 보면은 뭐 FPCB 뭐 해가지고 이제 뭐 이런 뭐라 하지? FPCB를 전자 제품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좀 크겠고, 그래서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이 기업 분석을 보시면 상당히 좀 회사 자체는 좋습니다. 일단 영업이 계속 늘고 있고요. 매출액도 계속 늘고 있고요. 성장하는 회사잖아요. 성장하는 회사. 이런 회사는 그나마 물려 있어도 괜찮긴 해요. 근데 이제 매수 방법에 있어서 물려 있지 않아도 되는 종목인데 이제 물려 있으신 게 좀 안타깝죠. 근데 뭐 회사 자체도 튼튼하고 이익도 잘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반드시 상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좀 크시다면 좀 비중을 좀 늘리시는 방향으로 가셔도 되고요. 어느 정도 바닥은 잡고 있으니까 상승에 대한 그 방향은 좀 크게 보시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테크놀로지 이제 두 분이서 물어보셨는데 뭐 지인 소개로 하셨다고 하는데 손실이 50%예요. 일단은 뭐 손절 불가죠. 그냥 궁금하시고 이제 불안하시니까 이제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 회사 자체를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적자가 너무 크고요. 뭐 이번에 흑자 전환했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흑자 전환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뭐 샤오미, 그리고 뭐 샤오미 관련해 가지고 또 대우조선해양 관련해 가지고 뭐 이익이 좀 크게 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회사 자체가 아직은 좀 들어가기가 불안하죠. 아실 겁니다. 들어가기도 불안하고 일단 적자 회사고 일단 상장 폐지 사유에는 뭐 들어가지 않습니다만은 투자 환기 종목이기도 하죠. 투자 환기 종목에 또 일단 유보율 자체도 일단 마이너스가 났고, 예, 그리고 EPS도 당연히 이제 그런 거고, 뭐 이익 자체 뭐 돌려줬다고 하고 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기사를 봤는데 이거 말고 이제 대표인가요? 어디 좀 내용을 좀 찾아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뭐 이런 기조라고 하면은 뭐 매출 1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글쎄요 아직은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예, 그래서 종목이 계속해서 뭐 주르륵 떨어지고 있는데 얘기를 듣고 사신다고 했으면은 당연히 이제 공부가 덜 됐겠죠. 당연히 공부도 덜 됐을 거고 매수가를 보니까 두 분 다 비슷합니다. 2045원 한 분은 19년 10월 31일부터니까 뭐 요때쯤에 뭐 사셨겠죠. 요때쯤에 뭐 올라갈 때니까 이제 사셨겠죠. 그쵸? 19년 뭐 한번 주가 띄우려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남이 소개해준 종목은 쉽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10월달 수익 중이셨나 보네요. 이때는 또 10월 31일 때 들어가셨으면 수익 좀 보셨다가 목표가가 있었겠죠. 어디까지 올라간다 라고 하니까 이제 계속 가지고 계셨다가 지금 손실로 되신 건데 그쵸? 코로나 버티시고 글쎄요 두 분 다 이제 얘기 듣고 사신 건데 어떤 내용을 듣고 사신지 모르겠어요. 뭐 누군가 주가를 띄운다 뭐 이렇게 해서 사신 거다 뭐 목표가는 제가 보기에는 뭐 3,000원 5,000원까지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뻔한 건데 일단 이런 껍데기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거꾸라집니다. 그리고 다 빠져나가야 또 새로운 정상화가 돼서 회사 주가 자체가 망가져서 상당히 좀 그 새로운 매수 주체들이 들어오기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바닥 부근이라서 뭐 반등 주기만을 기다려야 되겠지만 글쎄요 일단은 지금 뭐 흑자전환 그 샤오미 그리고 그 대우조선해양으로 인한 이제 뭐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이 저기 수주를 많이 했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반등도 주고 했겠지만은 뭐 이 부분에서 한 건가요? 예, 그런 것 같긴 한데 글쎄요 샤오미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샤오미 한국 총판을 가지고 있어서 뭐 그렇다는데 글쎄요 중국 기업에 대한 그런 불안감은 우리나라 역시도 좀 늘어나고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샤오미 자체를 좀 저는 좀 꺼려해요. 일단 중국 제품 같은 경우는 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일단 중국 회사니까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어쨌든 인식이 그렇게 좀 변하고 있긴 하죠. 그리고 여기서 좀 가야 된다는 어쩔 수 없어요. 두 분 다 이제 무한땡땡님과 이제 분땡님께서 이제 한국 테크놀로지 두 분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거 손절을 할 수가 없어요. 손실이 50%이기 때문에 가지고 갈 수밖에 없고 뭐 과감하게 한다고 한다면 정말 진짜 마음 찢어지겠죠. 근데 저는 글쎄 이거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네. 판단을 내릴 수가 없어요.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쪽에 왔을 때 기술적 분석으로만 따지면 반등은 좋으니까 한 차례 매수세는 들어왔잖아요. 밑꼬리 달리면서. 그렇죠. 이 750원대 최하단으로 생각하시고 일단은 가져가시고요. 뭐 역사적인 최저점이네요. 그렇죠? 이거를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는 정말 진짜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모멘텀이라고 흑자 전환된 게 있는데 일회성일 가능성이 좀 크고 그거에 대해서 주가의 반응을 한 것도 없고요.
뭐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들어온다 해도 이게 큰 의미가 지금 나타날까 싶습니다. 일단 기간 조정이 되는 부분들을 보셔야 되고, 잠깐 이제 종목 자체를 잊으셨다가 추후에 이제 뭐 한 달에 한번 확인만 잠깐 한다는 느낌으로 일단은 지금 기다려 보시는 게 최선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모비스 신땡땡님께서 모비스 2860원, 일단 이것도 인공태양 관련한 관련주로 알고 있는데 뭐 탈원전 관련해 가지고 한때 좀 부활 받았었어요. 근데 최근에도 부활 받았나 봐요. 그래서 거래량도 좀 터지고 뭐 했는데 뭐 딱히 이제 관심을 받기에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회사가 뭐 과거에는 뭐 AI 뭐 기업을 인수한다 내용 나왔는데 지금도 뭐 계속 검토 중이다라고 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 뭐 나오네요. 그린 뉴딜 정책 수혜주 모비스 급등 나오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일반 개인 수급으로 올라갔던 것 같고 특별히 이제 특징적인 건 없는 것 같고요. 과거에 이때 상장되고 나서 합병돼서 이제 상장된 거죠. 스펙 합병돼서 이때 다 빠져나간 흐름이고, 지금 새로운 이제 매수 주체들이 들어와야 됩니다. 어쨌든 이 외국인 수급은 특별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일단 지금 모비스 자체는 좀 인공태양 뭐 상당히 좀 전망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재료는 만들어졌고 관련 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은 붙을 수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매수 자체가 2860원. 이것도 뭐 그 관련된 거 테마를 보시고 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기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바닥에서 좀 거래량 터진 것도 있고 고점에서 터진 것도 있기 때문에 글쎄요, 빠져나갈 거래량 다 빠져나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제 원전 관련돼서 이 인공태양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던 걸로 저는 기억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조금 더 이 정부에서 좀 부각이 된다면은 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은 생길 수가 있다. 하지만 이런 이제 그린 뉴딜 정책에서 단기 시세가 좀 나오긴 했는데 큰 시세를 만들어내기에는 아직 역부족이지 않나, 이 말씀 드리겠고, 비중이 10%세요. 그렇게 크진 않으셔서 좀 다행인데요. 일단 지금 현재에서는 좀 기다리시고, 단기적으로 데드크로스가 나왔지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반등 줘야 되는 자리에서 반등을 줘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보시면 기술적으로 해석해보면 반등 줘야 될 자리에서 올라갔고 반등 줬고 여기 반등 줘야 되거든요. 회사 자체는 뭐 일단 적자 회사기도 하고 스펙 상장이고 기술 특례 상장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뭐 테마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뭐 이런 부분에서 기술적인 분석에서는 반등 줄 수 있는 자리다, 이 말씀 자체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거래량 없이 계속해서 빠졌었는데 지금 요 부분 반등을 주는 부분이니까, 일단 매수가가 지금 모비스가 2860원이신데 높으시죠. 근데 글쎄요, 여기 이탈하면은, 글쎄요, 2000원짜리를 이탈하면은 좀 크긴 하지만, 이거 이 Q&A 시간이 참 고통스럽네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손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손절을 말씀드릴 수 있는 가격이 아니라서 좀 저도 머리가 복잡합니다. 상당히 좀 고통스럽습니다. 지금 2000원 이탈하면 이거 글쎄요, 이게 스펙 상장주고 요때 상장한 걸로 알고 있고, 상장한 이후 급등, 그 다음 한번 해먹고 내려왔는데 2000원 밑으로 갔을 때는 글쎄요, 일단 원치 않는 장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역별에서 정별로 돌아선 거는 다행인데, 제가 어쨌든 최후의 반등 줬을 때의 그 최후의 지지선까지는 왔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2,000원 이탈 시에는 장기 투자와 또 비중이 좀 그래도 많지는 않으시니까 자르시는 부분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 쌍용차. 쌍용차는 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최근에 단기 급등이 나와서 그런가? 저는 쌍용차 올라갔을 때도 사실은 좀 쳐다보지도 않았거든요. 투자 유치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은 있네요. 미 스타트업 피인수 가능성. 글쎄 이건 좀 도박 같아요. 저는 여러 군데 이제 투자하는 부분인데 마인드라가 새로운 일단 빼먹을 것만 빼먹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지금 쌍용차 같은 경우는 매수가 4,400원 역시나 급등했을 때 좀 따라잡으신 것 같고, 아이고 일단 오늘 뭐 급등은 했습니다만은 글쎄요. 아이고 쌍용차라 되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들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쉽지 않네요. 쌍용차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겠네. 이거 저는 좋게 보진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게 보진 않고요. 4,400원인데 일단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상당히 좀 나쁘진 않아요. 그걸로만 딱 말씀드릴게요. 일단 자동차 중에서도 뭐 일단 많이 지금 뭐 코란도나 이런 게 요새 좀 렉스턴이나 잘 나온다고 해서 좀 이전보다는 잘 팔리는 것 같긴 한데 현대차보다는 당연히 좀 못하죠. 근데 아무튼 이 주봉이나 월봉 한번 확인해 보면 일단 주가 자체는 올라갈 수 있는 상승의 그림은 좀 있습니다. 받쳐주는 흐름도 있고 받쳐줬던 흐름도 있고 오늘의 변동성도 상당히 좀 기술적인 차트로만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다. 여기도 거래량 들어왔고 바닥 다져줬고 상승 뒤에 어쨌든 가격 급등 이후에 가격 조정 줬고 기간 조정 줬는데 일단은 뭐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조만간에 이제 크게 상승을 해줘야겠죠. 근데 이 급락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개별적인 이슈로 좀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급락과 급등을 좀 심하게 하는 것 같아서 손절을 뭐 잡기에도 좀 그렇긴 한데 3,000원 한번 최후 지지선 말씀드려 볼게요. 3,000원 3,000원 말씀드리고 3,000원 이탈하면 저는 손절을 하는 게 낫다고 봐요. 저는 일단 이 쌍용차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입니다. 워낙 안 좋은 이슈들, 안 좋기 때문에 또 좋은 이슈들 뭐 인수에 관한 거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는데요. 일단 자동차 회사를 외국 회사들이 꺼려하는 것들이 또 노조 관련해서 또 있죠. 그래서 이 인수 관련된 내용은 아시아나항공 보셔서 아시겠지만 부채가 많고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협상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두산 퓨얼셀 같은 경우는 두산 솔루스 같은 경우는 전망이 일단 돼 있고 모 회사가 일단 안 좋기 때문에 파는 알짜 기업을 파는 거잖아요. 그런 이제 매각 관련된 거는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잘 되고 있으니까 충분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비싸게 팔 수가 있죠. 근데 이런 회사들은 좀 힘들 수는 있죠. 일단 제조 완성차 업체가 지금 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소 관련된 거에서 앞서가는 부분들이 있지만 쌍용차는 뭐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이슈가 어느 정도 소멸되면 이 쌍용차는 다시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그래서 최후 지지선은 3,000원까지 한번 잡아드리고 그 이후에는 선택을 하셔야겠죠. 원치 않는 장기 투자냐, 이 회사 쌍용차와 함께 가겠느냐 아니면 자르고 다른 종목을 선택하겠느냐의 기로에 서겠죠.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이땡땡님께서 아이디스 물어보셨어요. 7월 30일에 사셨다. 가격을 적으셨으면 좋겠는데 7월 31일 저는 이 종목 물어보셔서 수익 보시겠거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손실 중이시네요. 일단은 회사 자체는 사실 뭐 CCTV 관련 회사로서 뭐 민식이법 할 때부터 이제 뭐 사실 관련주로서 주목을 좀 받았었는데, 근데 최근에 그 이재명 관련해 가지고 그 수술실 CCTV 관련해서는 연동이 잘 안 되더라고요. 코맥스만 좀 많이 움직이지. 어쨌든 회사 자체는 뭐 나쁘진 않아요. 탄탄한 회사긴 한데 CCTV 관련해서는 뭐 계속 수요는 있을 것 같아요. 뭐 정책적으로가 아니더라도 뭐 CCTV는 최근에는 각자 문 앞에 CCTV도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고 있잖아요. 뭐 서로 이제 문을 닫는 이제 시대인데 7월 30일에 사셨으면 좀 마이너스긴 한데 저는 그 들고 가시면은 뭐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일단 나쁘지 않고 일단 매수가 자체가 나쁜 거지 종목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들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고점 인식은 됐어요. 기술적 분석으로 봤을 때 떨어질 만한 데서 떨어진 것 같아요. 고점 신고가 계속 내기 부담스러워서 이제 내려온 것 같은데 수급은 일단 긍정적이고 회사가 어쨌든 요새 트렌드 그 모멘텀에 좀 맞물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추가적인 실적을 내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가져가시라고 말씀드리겠고, 글쎄요, 목표가는 추가 수익도 예상해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매수가가 높기 때문에 그때 매수가 오면은 다시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예, 손절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추가 수익 자체는 크게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고, 일단 매수가까지 왔을 때는 좀 다시 한번 질문을 주셔라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GNC 에너지 일단 55,300원. 다행히 GNC 에너지는 매수를 잘 하셨는데 이제 최근에 떨어지면서 본전까지 온 그런 경우네요. 그 상당히 좀 다행이고,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더라도 이제 짜증만 나고 욕만 나올 뿐이지 손실은 아니니까 이게 머리 쥐어뜯기는 그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다행인 거고 저는 그냥 가져가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일단은 뭐 급등 이후에 신고가를 내기 위한 부분에서 부담감, 하지만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최고가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담감 매물 소화 한번 하고 다시 재차 올라가는 시도 중에서 이제 시장과 맞물려서 좀 눌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JC 에너지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크고요. 일단 뭐 뉴딜 정책 관련해가지고 좀 연동될 가능성이 크죠. 관련주로서 일단 30%나 되신데요. 수익을 좀 보시고 나오시길 바라겠고, 일단 최고가 일단 7,000원 선 오면은 비중을 조금 줄여서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분할 매도를 안 했기 때문에, 분할 이익 실현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분할 이익 실현이잖아요. 그래야 꼭대기까지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꾸라질 수 있는 사태는 언제든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또 변동성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시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7,000원 선 왔을 때는 분할 매도 하시고요. 그 이상은 조금씩 차익 실현 하시면서 가시는 게 나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3땡땡님께서 YMT 가져가셔야죠. 39,000원? 어떻게 39,000원이 되죠? 무상증자 받으시고 했으면은 이 무상증자 끝나기 전인가? 지금 그러면은 어느 가격이신지 제가 모르겠네. 제가 좀 시간이 지난 거일 수도 있어요. 최근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다 이제 해드리는 부분인데 39,000원은 아니실 거예요. 무상증자 받고 이제 가격이 좀 달라지셨을 거예요. 어쨌든 그때 당시 이제 39,000원이라면은 무상증자 1대1이니까 절반 잘라야겠죠. 그쵸? 그럼 19,500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19,500원보다 조금 위일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납입됐으니까
가격은 수정이 되셨겠죠. 그냥 계좌에 나온 거고 이제 무성증자이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셔서 이제 그러신 것 같은데 가지고 가셔야죠. 일단 제 목표가는 25,000원이고 25,000원 이상 갈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뭐 가져가시라 이렇게 말씀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영상은 기업 내용 궁금하시면 제 공략주 영상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땡땡님께서 두산솔루스 말씀드렸는데 종목 검색과 함께 말씀드리지만 이건 무조건 가져가셔야죠. 네. 그 비중이 꽤 높으세요. 70%신데 매수가 안 주신 거 보니까 고가에서 매수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좀 찔리셔가지고 매수가를 안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이거 일단 가져가시는데 제가 매수가 제시한 가격이 이때예요, 이때. 예. 요때 산 사람들은 당연히 불안하겠죠. 주가 자체가 급격하게 떨어졌으니까. 어쨌든 그런 차이가 분명하게 있으니까요. 기다렸다가 이제 마치 사자처럼 기다리고 계속해서 먹잇감을 이렇게 눈총을 쏘면서 목표 사냥감을 이렇게 째려보면서 올라갔을 때 따라잡는 건 뭐와 같냐면 사자가 호랑이가 대기를 하고 있어요. 먹잇감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미 도망갔는데 따라잡은 거랑 똑같아요. 잡힙니까? 안 잡히지. 다른 놈한테 잡아먹혀요. 그쵸? 아니면 이미 도망갑니다. 그거는 똑같아요. 가두에 이미 넣고 가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다행히 이제 뭐 실적으로나 전망으로나 좋기 때문에 이제 운이 좋은 겁니다. 근데 비중이 좀 다소 높으신 경향이 있으세요. 그 시젠도 30%신데요. 그 가격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정확한 진단을 하기가 좀 힘든데, 글쎄요, 뭐 일단 리포트 내용으로는 50만원까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목표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위에 있으시다면 글쎄요, 좀 상당히 좀 매매 패턴이 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여기시라면 그나마 난데 좀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들어갈 수가 있겠죠. 이걸 정말 진짜 도전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도전. 5,300원 아니구나. 예. 매수가를 안 적어 주셨는데, 그래서 일단은 뭐 최근에 좀 확진자 수가 늘어났다라는 점, 그리고 FDA 승인 취소 관련해서 줄줄이 나오고 있었는데 시즌은 살아남았다라는 점, 그 점이 일단 긍정적이겠죠. 시즌에. 예, 그 부분 말씀드리고, 일단 40만원이구나. 50만원이 아니라 40만원까지 목표가를 잡았는데, 일단 어쨌든 실적이 예상치보다 이제 안 나온 거는 사실이에요. 경쟁업체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렇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서프라이즈는 당연히 뭐 예상된 실적은 나왔지만 어쨌든 뭐 수젠텍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좀 하락이 좀 나오기 시작한 부분들이 있죠. 아무튼 이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부분에서는 너무 매수를 할 수가 없는 가격이에요. 여기서 놓치면 놓쳤지 어떻게 사요. 예. 이만큼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리스크적인 부분을 생각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고, 매수가가 없기 때문에 뭐 어떻게 이익 실현을 하시든지 뭐 파시든지 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HTS 기사에도 뜨는데 목표가 40만원 하나투자증권에서 제시를 했다. 8월 24일. 네. 이거 참고하시겠고, 확진자 수 늘었기 때문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목표가 40만원을 잡았다. 유지를 하고 있다. 이거 한번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신규 매수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신규 매수는 절대 금지입니다. 영상 보시고 또 사실까봐. 그 다음 송땡땡님께서 지어소프트 물어보셨는데, 일단 광고 관련된 회사인가요? 뭐 이커머스 광고 사업 하는데요. 어쨌든 관련된 회사들이 많이 올랐죠. 뭐 인크로스, 제 공략주이기도 했던 인크로스가 또 많이 올라기도 하고, 일단 온라인 광고, SNS 광고 마케팅, 이런 것들이 요새 많이 뜨고 있죠. 비대면 관련해서. 저는 일단 8월 14일 1,800원에 매수하셨다고 그랬는데
18,000원이면은 상당히 그래도 좀 저는 안정적으로 매수하셨다고 봐요. 많이 올라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급등 윗골에서 사신 게 아니라요. 18,000원이면 상당히 좀 눌렸을 때 사시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어쨌든 8월 14일에 사셨으니까 8월 14일 네, 여기네요. 상당히 좀 굉장히 차트를 보시면서 지지선 작용한다는 것을 보면서 이제 사신 것 같고 급락했을 때 좋은 기회라고 사신 것 같기도 하고 매매 패턴에 있어서 아주 훌륭하다. 정말 이 실력자의 냄새가 난다. 이렇게 말씀까지 드릴 수가 있을 정도인데 저는 길게 보고 가져가신다면 정말 긍정적으로 보고요. 단기적으로 봐도 긍정적으로 봐요. 예. 그래서 뭐 비중이 크진 않으신데 비중이 크진 않으신 것 같은데 일단 길게 보시고 가시면 상당히 좀 매수 자체로는 훌륭하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길게 보시면 저는 이거 뭐 15,000원은 두고 일단 보셔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손절은 굳이 잡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오늘 송뚱땡님까지가 일단 마지막이고 오늘 여기까지 영상 마치고 일단 다 종목 Q&A를 받아보면 좀 많이 안타까워요. 따라잡기 매매를 많이 하시는데 공부가 충분히 안 된 종목에 대한 내가 사야 되는 종목에 공부가 충분히 안 된 상태에서 잡으세요. 예, 근데 우리가 먹을 거 하나 사더라도요. 배달의 민족에서 많이 시켜 드십니까 혹시? 저는 엄청 고민하거든요. 이 배달 시켜 먹으면은 별점 보고 리뷰 보고 고민하면서 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렇죠? 리뷰 보고 어디 식당 하나를 가도 블로그라도 찾아보잖아요. 검색을 한 번씩 해보잖아요. 여기가 맛집인지 진짜 맛있는지. 근데 종목만큼은 그러지 않다라는 게 좀 많이 안타깝죠. 예. 디립다 그냥 사버리는 그런 경우 때문에 손실을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종목을 잘 잡으시고 모멘텀 있는 종목들, 좋은 종목들 다 잡으시는데 그런 것들이 아쉽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고 안 좋은 기업을 이제 소문만 듣고 사신 부분들도 있는데요. 기준을 좀 원칙을 좀 세우셔가지고 휘둘리지 말고 시장에 또 이 종목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갈 길 내가 간다 라는 이제 마인드로 이 직진 마인드 그러니까 무대뽀 마인드 또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시장에 이게 불안해서 그렇거든요. 불안하니까 팔고 사고 팔고 계속하고 또 올라가는 거 따라잡고 이러는 건데 그런 순간 계좌 손실은 더 커질 것이다. 그래서 조금만 더 매매 패턴만 좀 바꾸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종목 Q&A 마치겠고요. 내일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